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미스트라 AI의 최신작 미스트랄 스몰 3.2 모델입니다. 저희가 기술 문서부터 사용자 토론, 또 허깅페이스 모델 카드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전 3.1 버전이랑 비교해서 뭐가 딱 달라졌는지,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써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근데 참 240억 파라미터 모델을 스몰이라고 부르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업계 기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선점부터 짚어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강조되더라고요. 명령어 이해도 향상, 반복 오류 감소, 그리고 함수 호출 기능 강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명령어 이해 능력 향상, 이게 벤치마크 결과에서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점수가 많이 올랐나요? 네, 복잡한 실제 지시사항 이해도를 보는 와일드벤치 V2 점수는 55.6%에서 65.3%로 올랐고요. 또 좀 까다로운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보는 아레나 헐드 V2 점수는 이건 거의 2배 뛰었어요. 19.56%에서 43.1%로요. 와, 2배 가까이요?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오른 게 아니고요. 모델이 이전에는 좀 어려워했을 법한 그런 미묘하고 복잡한 명령을 훨씬 잘 알아듣고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시킬 때 답답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복 오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도 저는 좀 흥미롭던데요. 가끔 모델이 같은 말만 계속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한반복 생성 오류가 2.12%에서 1.29%로 줄었다고요. 이게 실제 사용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이게 사실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AI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 때 모델의 안정성이 정말 크게 향상되는 거죠. 안정성이요? 네. 모델이 갑자기 엉뚱하게 루프에 빠진다거나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경우가 줄어드니까요. 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성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개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럼 함수 호출 기능의 견고성, 로버스트네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요. 네. 함수 호출이라는 게 모델이 이제 외부 도구나 API랑 연결되는 기능이거든요. 외부 도구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는 거요. get current population 이런 함수로 현재 인구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rewrite 함수로 텍스트를 다시 써달라고 시킨다든지 하는 특정 작업이요. 아하. 여기서 경고성 향상이라는 건 이 연결 과정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덜 난다는 걸까요? 그렇죠. 외부 도구를 연동해서 자동화 작업을 만들 때 이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더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성능 지표는 좀 어떤가요? 특히 그 스템,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쪽 분야 성능이 좀 좋아진 것 같던데요. 휴먼 이발 플러스 점수가 올랐다고. 네, 맞아요. 코드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그 휴먼 이벨 플러스 같은 스템 관련 벤치마크에서 88.99%에서 92.99%로 꽤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오, 좋네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이미지 이해 같은 시각 기반 성능은 결과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요? 네, 차트 QA나 독비 QA 같이 차트나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올랐는데요. MMU나 매스비스타 같은 다른 시각 기반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마 특정 영역?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명령어 이해나 코드 생성 쪽에 최적화를 집중하면서 생긴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시각 능력은 아직 완벽하진 않군요. 그럼 이 스몰 모델 실제로 돌리려면 사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아까 240억 파라미터라고 하셨는데 55GB GPU 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 55GB 램 요구사항은요, 모델을 이제 BF16이나 FP16처럼 정밀도는 높은데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실행할 때 기준입니다. 원본 그대로 돌릴 때군요. 네. 스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업계의 진짜 거대한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GGF 같은 양자화 버전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양자와요? 그게 모델 크기를 줄이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숫자의 정밀도를 좀 낮춰서 크기를 확 줄이는 기술인데요. 이걸 적용하면 올라마 같은 도구를 통해서 한 15기가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노트북이나 맥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LM 스튜디오 같은 다른 도구들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오, 15GB면 해볼 만한데요.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권장 사용 온도, 템퍼레이처 값입니다. 보통 우리가 0.7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 모델인 0.15로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0.15요? 그건 어떤 의미죠? 이게 낮을수록 모델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그러니까 덜 창의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설정이거든요. 창의성보다는 정확성이나 일관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지식 컷오프,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2023년 10월 1일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화 덕분에 확실히 써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 사용 후기는 좀 어떤가요? 벤치마크 점수 말고 사용자들이 직접 써보고 느끼는 점들이요. 네,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한 블로거 사이먼 윌리슨이라는 분이 양자화된 모델로 자전거 타는 펠리콘 SVG 이미지를 생성하게 시켜봤대요. 벡터 그래픽으로요. 펠리콘이 자전거를요. 재미있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꽤 그럴듯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세부 묘사, 예를 들어 바구니 안에 물고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놓쳤다고 하고요. 아, 디테일이 좀 아쉽군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이 위전 LM이라 이미지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가 그린 그 펠리콘 이미지를 보고는 오리라고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시 현실 세계 테스트는 벤치마크랑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네요. 정교한 모델도 가끔 엉뚱한 실수를 하는군요. 미가 좀 더 말이 많아지고 장황해졌다고 하고요. 상식은 잠깐 부족해진 것 같고 너무 안전하게만 답하려는 뭐랄까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남겼어요. 장단점이 있군요. 네, 하지만 기술이나 코드 관련 작업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것 같다는 주관적인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미스트랄 스몰 3.2는 특전 영역, 특히 명령어 이해나 반복 감소, 그리고 함수 호출 안정성 같은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룬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거나 긴 대화나 자동화 작업에서 안정성이 중요한 사용자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화를 통하면 개인 장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성능의 일관성 문제라던가 또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피드백처럼 고려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스몰 3.1 사용자시거나 성능과 자원 효율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업데이트를 주목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미스트랄 AI가 지난 5월에 라지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스몰 모델을 또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전체적인 개발 로드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그냥 가장 큰 모델만 쫓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모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